서울 서부권과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됐다. 단 5일 전 해제됐던 경보가 되살아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지만 하늘은 잔혹하게도 다시 불지옥의 문을 열어젖혔다. 발효 시각은 오전 11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후가 인간에게 던진 전쟁 선언이었다. 체감 34도의 열기가 서울 하늘을 뒤덮자 도심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로로 변했다. 시민들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으로 느끼며 거리를 걸었다. 더위의 불길은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경기, 강원, 충청, 경북까지 번져갔고 전남 완도와 경남 창녕 하동은 폭염경보라는 더 강력한 굴레에 갇혔다.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지만 거리 위 시민들은 여전히 한여름의 감옥에 갇혀 답답함을 호소했다. 밤사이 잠시 사라졌던 열대야는 작은 희망처럼 보였으나 낮이 되자 곧장 악몽으로 바뀌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33도를 위협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폐를 압박하고 심장을 두드리는 생존의 경고였다. 땀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아스팔트는 활활 불타는 용광로처럼 달궈져 자동차조차 위협했다. 부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푸른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체감온도는 이미 지옥에 가까웠다. 낮 최고 32도에 습도까지 겹치자 숨조차 막혔다. 게다가 주말에는 예고 없는 소나기와 뇌우가 도시를 덮칠 전망다. 시민들은 더위가 두려운가 비가 두려운가 라는 선택지 앞에 내몰리고 있다. 강릉은 또 다른 극단을 보여준다. 토요일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지만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갈라지는 들판과 타들어가는 땅은 하늘만 원망하며 버티고 있다. 서쪽은 물폭탄에 갇히고 동쪽은 갈증에 울부짖는 아이러니가 같은 나라 안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불과 물, 두 가지 재난에 동시에 맞서야 한다. 오늘은 폭염, 내일은 물폭탄이다. 이번 주 주말 서울과 충청, 전북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퍼부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도시를 마비시키는 재난의 폭탄이다. 도로는 강물로 변하고 지하철역 입구는 순식간에 침수된다. 시민들은 집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남부지방도 불안하다. 전남과 경남은 이미 국지성 폭우의 직격탄을 맞았다. 나주와 광주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주민들은 밤새 두려움 속에 떨었다. 하지만 기상청은 경고했다. 오늘 밤에도 같은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과 남서쪽에서 밀려드는 고기압이 충돌하며 하늘은 마치 전쟁터처럼 뒤엉켰다. 보이지 않는 대기 속 전투가 폭염과 폭우라는 이름으로 인간 세상에 쏟아져 내린다. 기후는 더 이상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을 직접 겨누는 무기로 변해가고 있다. 강릉의 가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비는 오지 않고 땅은 갈라지고 강은 메말라간다. 농부들은 하늘을 원망하지만 그 원망조차 바람에 흩어질 뿐이다. 서쪽은 물에 잠기고 동쪽은 갈증에 울부짖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과 물, 그리고 끝없는 갈증이라는 세 가지 재난의 칼날이 동시에 목을 겨누는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서울 하늘을 짓누르는 진짜 공포는 뜨거운 열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불안정한 대기가 본격적인 재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게 일렁이는 하늘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듯했고 전남 곡성에 시간당 64.5mm의 폭우가 쏟아진 것은 그 서막에 불과했다. 나주와 광주 역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탄 같은 빗줄기에 짓눌렸다. 길은 순식간에 강으로 변했고 배수로는 한계에 몰려 도시의 숨통을 끊었다. 오늘 오후에도 충남 이남 곳곳에서는 최대 60mm의 물줄기가 또다시 퍼부을 수 있다. 기상청의 경고는 이제 단순한 예보가 아니라 절규에 가깝다. 오늘이 어제와 같은 악몽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들을 압도한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적인 폭우가 예고돼 있다. 서쪽을 중심으로 최대 100mm를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서울과 충북, 전남에도
80mm에 달하는 무거운 비가 내려앉을 전망이다. 이는 도시의 배수 능력을 뛰어넘는 양이다. 침수, 정전, 교통마비로 이어지는 2차 재난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충청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호남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폭우의 직격탄을 맞을 예정이다.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는 단순히 사람을 적게 하는 비가 아니다. 인간의 일상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재난의 언어다. 그러나 강릉은 이번에도 비를 만나지 못한다. 가뭄은 여전히 대지를 갈라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점식한다. 서쪽은 홍수로 몸을 떨고 동쪽은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킨다. 국토가 동서로 갈라져 서로 다른 재난을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기형적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팽창과 수축, 저기압의 통과와 그 사이에서 충돌하는 공기덩어리들은 더 이상 과학적 설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극단적 기후는 단순한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괴의 본질이다. 한국은 지금 폭염과 폭우 그리고 가뭄이 동시에 닥쳐오는 전선의 한복판에 서 있다. 더 이상 이를 이상기후라 부를 수도 없다. 이미 일상이 돼버린 파괴적 현실이다. 오늘과 내일의 하늘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삶의 위기이자 죽음의 그림자다. 한국은 지금 기후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그 전선은 바로 시민들의 머리 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의 하늘은 흐림이나 비라는 평범한 범주를 넘어섰다. 대기 속 수증기는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충돌하는 공기덩어리들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불안하다. 하늘은 언제라도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예보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농부들은 한순간의 폭우가 올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삼킬까 두려워하며 하늘을 바라본다. 도시는 뜨거움과 습기가 엉켜 사람들을 숨막히게 한다.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한 줄기 바람조차 사치가 되고 대형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뜨거운 공기를 내뿜으며 거리를 달군다. 아이들은 놀이터에 나갈 수 없고 노인들은 찜통 같은 집안에 고립된다. 에어컨이 없는 가정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전기세 부담은 서민 가정을 다시 짓누른다. 폭우는 또 다른 얼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집중호우는 도심 하천을 순식간에 범람시킨다. 자동차는 몇 분 만에 물에 잠기고 지하주차장은 물의 덫으로 변한다. 광주의 한 도로에서는 불과 몇 분 만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다. 이런 장면은 더 이상 뉴스 속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불과 몇 해 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가 떠오르는 순간 시민들은 다시 공포에 사로잡힌다. 농촌의 절망은 더욱 깊다. 호남 평야는 한순간의 폭우에 논밭이 강물로 변했고 강원 동부의 들판은 여전히 갈라진 채 메말라 있다. 어떤 지역은 물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은 물이 없어 씨앗조차 틔우지 못한다. 농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살 길이 없다는 탄식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경제적 충격파는 이미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더위와 습기에 쓰러지고 공장은 침수로 멈춰서며 농가는 흙탕물에 삼켜진 논밭 앞에서 망연자실한다. 물류는 차단되고 상점은 하루아침에 재고를 잃는다. 재난의 파편들이 하나둘 모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흔드는 파괴적 파도로 이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도시 인프라가 이런 위협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하수관은 이미 낡아터져 폭우 앞에서 터질 듯 팽창하고 빗물 펌프장은 과부하에 걸리면 순식간에 멈춘다. 다리는 떠내려가고 도로 포장은 갈라진다. 매년 같은 장면을 보고도 우리는 아직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재난의 되감기를 반복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신은 깊어만 간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뒤늦게 도착하는 긴글 재난 문자는 이미 물에 잠긴 사람들에게 분노의 불씨가 된다. 재난 알림이 아니라 사후 보고라는 냉소가 확산된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늘을 원망하며 체념한다. 기상청의 레이더와 슈퍼컴퓨터가 날로 정밀해진다 해도 기후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괴물로 변한 지금 그 한계는 너무 명확하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이 충돌하는 하늘은 전쟁터와 같다.
수증기가 폭발 직전에 화약꽃처럼 쌓이고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들이 격렬하게 맞부딪히며 하늘은 인간을 향해 함성을 지른다. 그 속에서 인간 문명은 무력한 작은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상기후라는 단어에 안주할 수 없다. 이 재난은 이미 일상이며 곧 우리의 현재다. 오늘의 폭염, 내일의 폭우, 그리고 끝나지 않는 가뭄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위기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원 응급실은 연일 포화 상태다. 노인들은 열사병과 탈수로 실려오고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장염과 호흡기 질환에 쓰러진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쉴 틈 없이 뛰어다니지만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로가 물에 잠겨 구급차가 지연되면 한 생명은 너무도 허망하게 사라진다. 기후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의 변덕이 아니다. 생명을 직접 겨누는 살인자다. 경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파괴되고 있다. 채소와 과일값은 폭등하고 물에 잠긴 농산물은 공급망 자체가 끊겨버린다. 남아있는 농산물마저 가격이 치솟으며 서민의 장바구니는 점점 비어간다. 냉방비 폭탄은 가게의 목을 죄고 중소기업은 전기세와 설비 피해에 무너진다. 자연이 휘두르는 채찍은 언제나 가장 가난한 이들의 등을 가장 먼저 내리친다. 학교와 직장도 흔들린다. 교실은 찜통이 되어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교사들은 수업을 이어가는 것 자체에 지친다. 직장인들은 폭우에 갇혀 출근길을 포기하고 기업은 생산 차질에 신음한다. 서비스업은 손님을 잃고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경제 불황의 그림자를 만든다. 무엇보다 무거운 것은 심리적 후유증이다. 하늘은 늘 위협적이고 날씨 알림은 늘 불길하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을 품고 하루를 시작한다. 언제 어디서 폭우가 쏟아질지, 언제 다시 열대야가 덮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시민들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불안은 우울로, 우울은 분노로 번진다. 기후는 삶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지구의 급격한 변화가 도사리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은 꾸준히 오르고 뜨겁게 달아오른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품는다. 그 수증기는 머뭇거림 없이 한반도의 하늘로 몰려와 폭탄 같은 비로 쏟아진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해마다 힘을 키우고 그 팽창과 수축은 폭염과 폭우라는 양극단의 재앙을 동시에 몰고 온다. 좁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은 그 최전선에 서 있으며 피해는 더욱 치명적으로 집중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한 발 늦다. 폭우가 도시를 삼킨 뒤에야 복구 예산이 논의되고 폭염이 시민들을 쓰러뜨린 뒤에야 냉방비 지원이 거론된다. 강릉의 들판이 갈라진 뒤에야 가뭄 대책이 언급된다.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행정은 늘 늦는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이유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단순한 예산 투입이나 임시 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는 국만이다. 도시의 배수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설계하고 불안정한 전력망을 안정화하며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내일의 폭우, 내년의 폭염은 더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이미 일상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교실과 가정, 직장과 시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재난의 항복판에 서 있으며 문제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늘은 묻고 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